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죠. NH투자증권. 이 회사가 그간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금융시장의 큰 판을 읽는데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NH투자증권 하면 역시 초대형 IB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2016년에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들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자기 자본 많은 증권사들한테 발행어음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준 건데 NH투자증권이 2017년에 깍 지정됐죠.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이나 전략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그 IB, 투자은행 부문의 성장세예요. 2017년에 IB 수수료 수입이 한 1,100억 원 정도였는데 와, 2021년 보니까 3,386억 원. 거의 뭐 3배죠. 네, 3배 가까이 뛰었죠. 특히 그 대형 IPO들, SK바이오팜이나 하이브 같은 이런 걸 성공시킨 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굵직한 딜들이 실적을 확 끌어올렸죠. 그리고 발행어음 잔고. 이것도 보니까 올해 1분기에 벌써 6조 8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요. 정말 큰 규모인데 이 발행어음 규모가 커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행어음은 일단 고객들한테는 뭐랄까 단기로 돈 굴리기에 괜찮은 좀 안정적인 상품이 되고요. 동시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양쪽에 다 좋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IB 역량 키우면서 발행어음 규모도 늘린다는 건 단순히 회사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업 금융시장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한테도 매력적인 기회를 주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4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런데도 영업이익 9천억 넘고 순이익도 6,800억 넘게 기록했어요.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건데 이런 IB 부문의 저력에다가 또 해외 주식 자산이 한 6조 4천억 원 늘어난 것도 한몫했고요. 해외 주식 쪽도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 이거 업계 최초로 도입했거든요. 이걸로 점유율을 그냥 압도적으로 높여버렸어요. 굉장히 좀 영리한 움직임이었죠. 그렇군요. IB 쪽에서 잘 되니까 이게 또 다른 분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자산관리, WM, 특히 그 초골 자산가들 대상 서비스 있잖아요. 패밀리 오피스. 이게 2021년 10월에 나왔는데 엄청 빨리 커서 벌써 179가문이나 고객으로 확보했다고요. 업계 최고 속도라던데. 단순히 IB 역량만 쓰는 건 아닐 텐데 뭔가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NH투자증권은 그냥 IB 딜만 연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IB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아예 그 가문의 기업 성장 전략, 더 나아가서 승계 플랜까지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토털이네요. 이 당장 생각 못하는 미래의 니즈까지 먼저 좀 챙겨주는 그런 접근인 거죠. 거기다가 또 그 OCIO라고 외부 위탁 운영 관리 역량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고 계속해서 뭐 차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불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가문의 종합적인 관리 파트너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네,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이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인상 깊어요. 작년에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발표하면서 지속 가능한 ROE 12% 확보, 그리고 PBR 1배 달성,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 목표들이 중요하죠.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결국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소 배당금 얼마 주겠다 보장하고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계획도 밝혔고요. 작년에 한 515억, 올해도 500억 규모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이 투자자 신뢰에 중요하죠. 그리고 내부 통제를 위한 책무 구조도 관리 시스템, 이걸 자체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데. 책무 구조도 그건 이제 금융사고 같은 거 터졌을 때 임원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입했다는 건 그만큼 내부 통제를 정말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부 단속도 확실히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결국 이런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제고 노력, 그리고 강화된 내부 통제,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시장하고도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NH투자증권은 그 전통적인 강점인 IB를 기반으로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패밀리 오피스 같은 고액 자산가 서비스나 수익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다각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동시에 또 주주들 신경 쓰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면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럼 이 모든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B라는 강력한 에지는 계속 가져가면서도 WM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걸로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고객이나 주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신뢰받는 금융투자회사로서의 위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들이 만들려는 그 안정적인 수익 구조, 또 강화된 거버넌스가 앞으로 올지 모르는 어떤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혹은 더 심해질 경쟁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방패가 되고 또 무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